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J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저는 특별한 이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코너를 시작할 텐데요. 네, 9월 2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먼저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세 개 이제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어제 뉴욕 3대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주요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짙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다우 지수가 지금 140포인트 정도 넘게 떨어졌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46% 정도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8,000포인트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죠.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이후에 1일 기준 최대 낙폭을 좀 기록을 했고 2,96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출발은 좀 상승세였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낙관론이 좀 다시 커지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제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조금 보합권을 좀 거쳤죠. 여기에다 이제 재무장관이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10월 초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좀 재확인하면서 다시 조금 상승 흐름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흐름 보였고, 근데 이제 장중에 하원 의장 중에 낸시 펠로시라는 하원 의장이 있는데, 그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연설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그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진 않았죠.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이제 트윗을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을 좀 완전하게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전했죠. 이에 따라서 지수는 좀 하락 전환하다가 또 낙폭을 좀 축소하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에서 중국을 좀 강하게 비난하면서 다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효과를 주면서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되게 굴곡이 큰 하루였죠.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는데, 이에 따라 이제 3대 지수는 최고치 부근에서 점점 좀 멀어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여러 발표가 됐는데, 먼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경제 지표. 경제 지표. 일단은 7월 기준으로 7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2% 정도 상승했고요. 외신들은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이 좀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이제 반면에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5.1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을 좀 밑돌았다. 예상을 하회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경제 지표들은 좀 실망스러운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종목 및 섹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죠. 페이스북, 그다음 애플, 그다음에 뭐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5 종목을 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5개 종목, 빵 종목도 부진을 했죠. 전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성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모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관련 산업이 좀 추가적인 반독점 조사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들이 각 기업에 대한 그 평가는 조금 엇갈렸는데, 먼저 넷플릭스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피보탈 리서치죠. 리서치 회사인데, 피보탈 리서치 회사에서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350달러로 네, 크게 낮췄죠.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업체들,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들이죠. 스트리밍 업체들, 경쟁 업체들의 약진 때문에 연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4.26% 정도 급락하면서 네, 25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4.26% 하락을 했죠. 다음은 네, 알파벳이죠. 알파벳. 네. 알파벳은 이제 목표 주가를 RBC라는 또 그 분석 리서치 회사에서 RBC에서 목표 주가를 1425달러에서 1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넷플릭스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네. 이제 알파벳이 이제 구글 모회사죠. 자회사죠. 모회사죠. 네. 그래서 구글 맵에 대해서 좀 강한 성장을 기대한다. 구글 맵 강한 성장 기대한다 라고 밝혔죠. 다만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미국 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알파벳 또한 이제 1.3%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프리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좀 유지해서 매수로 올렸죠. 네, 월가가 좀 5G 관련해서 영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술 진보에 힘입어서 애플의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네, 전망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 네. 근데 이제 장중을 보면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보인 끝에 0.48%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그래서 5개 종목 빵 관련해서 종목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디즈니 관련해가지고 좀 요즘 이슈가 많죠. 네, 디즈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즈니는 이제 단순히 미디어 그룹이라기보다는 좀 여러가지 소비재 관련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매우 뛰어난 글로벌 소비재 좀 리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을 끼치고 전 연령에게 좀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네, 소비재 그룹, 미디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 연령, 전 세계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제가 바로 디즈니 관련해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0.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 좀 강세였는데 이제 장 마감은 이제 0.37%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이키 실적이 공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한 채 이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업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반도체 업황은 이제 대부분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도 브로드컴이 1.1%, 엔비디아가 1.32% 약세 기록을 했고요. 자일링스 또한 이제 1.97% 떨어졌고, 마이크론은 2.2%로 좀 강하게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좀 1.63%로 가장 부진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IT 모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가스와 생필품만 유일하게 좀 빨간불을 켜면서 네,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 추천 이제
코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막연하게 좀 어렵고 두렵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한 종목, 그리고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좀 가장 쉽고 재밌는 방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는 이제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이 회사에 돈을 안 낸 분이 좀 없으실 거죠. 네, 바로 디즈니죠. 디즈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3년에 좀 탄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수많은 만화 캐릭터, 여기 배경에 있겠지만 이 만화 캐릭터가 많죠. 네, 수많은 만화 캐릭터,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타워즈, 어벤져스, 마블 캐릭터들까지 좀 다 인수를 하면서 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미디어 네트워크스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부문에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매출 상태가 21%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Parks, Experiences and Products 하면 이제 뭐예요? 그 리조트, 그리고 놀이공원, 그리고 프로덕트, 이 그 제품들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런 제품들이나 리조트 사업에서 7% 정도 실적이 증가를 했고, 이제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는 뭐예요? 그 영화 산업이죠. 그리고 뭐 그 미디어 산업에서 영화 산업 캐릭터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사업에서 33%나 이제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리밍 사업은 이제 막 진출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즈니 측에서 나온 것은 2024년부터 수익성을 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문화랑은 좀 상당히 다르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뭐 지금도 아니고 또 내년도 아니고 또 내후년도 아닌 이제 2024년부터 수익성을 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그 해당 기업 CEO라면 본인 임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겠죠.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아마 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기업이고 또 디즈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스트리밍 사업을 진행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익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미디어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 사업, 그리고 리조트, 그리고 영화 제작에서 꾸준한 상승, 그 수익성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사업이죠. 신성장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다, 여유롭게.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4년부터 수익성을 좀 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폭스라는 이제 뉴스 미디어 회사에서 좀 발표한 설문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이렇게 두 국가에서 5,500명 정도, 5,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제 설문 결과적으로 30% 이상이 매월 30%가 5에서 10달러까지 지불을 할 의사가 있다. 스트리밍 사업 관련해가지고 나는 그 디즈니에서 스트리밍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나는 5에서 10달러까지 매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한 이제 비율이 30%, 그리고 10에서 20달러, 10에서 20달러는 몇 %일까요? 한 18% 정도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30달러 이상,
$30 이상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게 2%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10 정도는, $10 이상은 내가 매달 디즈니가 이제 스트리밍 사업을 하면 $10 이상 내고 볼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수익성이 그만큼, 그리고 잠재 고객이 그만큼 충분하고 수익성 또한 보장이 된 사업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본격화될 경우에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보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이제 월가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9명, 그러니까 12명 중에 9명이 좀 매수 의견을 보였고 9명이 매수, 그리고 3명이 보유 의견, 매도 의견이 아니에요. 보유 의견을 내면서 전체 의견은 강력 매수,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30 초반에 지금 그 가격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130 초반이거든요. $130 초반. 근데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기대되는, 그리고 그 영화 제작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뭐 급격하게 줄거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좀 펼쳐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평균 목표 주가는 $154다. $15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가 $130니까 뭐 $24면 뭐 20% 정도 상승한 그런 가격대를 좀 목표 주가로 보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소폭 약세를 나타냈죠. 좀 혼조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로존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잇따라서 부진하게 좀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또한 이제 제가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영국 그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좀 고조됐죠. 뭐 지수별로 한번 살펴보면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01% 정도 상승을 했고 거의 보합권이죠.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29% 하락, 한 이제 12,307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영국 FTSE 100 지수죠. 0.47% 하락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는 0.04% 하락 마감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는 0.01%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인데 약세를 나타냈죠.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 이제 중에서도 영국 증시는 좀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좀 보였고, 파운드화는 이제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조치 자체가 이제 위법이라고 결정한 그 대법원 판결이 그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낮춘 것으로 좀 해석되면서 달러 대비 0.37% 상승한 1.2475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좀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 일단 그래도 브렉시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은 이제 10%, 합의 가능성이 빠졌는데 합의 가능성은 10%. 합의라는 거는 EU와 이제 합의, 기존의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합의할 가능성은 10%다.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은 40%. 그리고 지연이라는 건 이제 원래는 10월 31일 날 이제 브렉시트 이제 예정일이었는데 1월로 미뤄지고 또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시장의 그런 이제
뷰죠. 대체적인 뷰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45%로 보고 있고, 이제 잔류할 가능성, 이제 EU에 잔류하다 할 것이다, 브렉시트가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의견은 5% 정도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국 경제 성장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점은 좀 확실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부진함에 따라서 유럽 지수 또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네요.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잠시만요. 식음료,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이제 경기 방어주는 강세를 보였고,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독일 여행사죠, 투이 여행사죠. 우리나라의 뭐 하나투어, 모두 투어 정도 되겠죠. 투이는 6.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와 라이언에어, 그리고 이지젯 등 항공주는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 벨기에 이제 대표 기업인 유미코아는 여기 잘못됐네요. 5.8% 상승을 했고, 또 뭐 추가적으로 BHP 그리고 리오틴토라는 기업들은 각각 3.1%에서 3.3% 정도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종목 추천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하루에 뭐 한 종목에서 한 두세 종목씩 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우주항공 관련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그 업종들 짚어드리고 관련된 그 주가 흐름이나 그런 미래 이제 전망 같은 걸 좀 찝어드렸는데,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 증시,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에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지수나 주식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도하는 그런 이제 마켓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의 좀 수익률도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제 유럽 시장에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투자의 한 이제 방법으로 대안으로 좀 이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하겠고요. 내일도 9시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건데, 좀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좀 더 깔끔하고 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